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한 북동풍이 미세먼지를 몰아대면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최대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철결핍성 빈혈은 4배, 비타민 D 결핍은 3.7배 많았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관련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는데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해 포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북, 영서, 영남 일부 지역에서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자취를 감췄던 파란 하늘이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한 북동풍이 미세먼지를 몰아낸 건데요. 우선 일요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먼 산과 건물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시거리도 10km로 탁 트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지난 5일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날 세 자릿수에서 평소와 비슷한 2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호흡해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를 말끔히 밀어낸 겁니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대기 정체가 풀리고 안개가 걷혀 낮부터는 시정이 10km 이상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주말까지는 모처럼 맑고 포근한 봄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8일과 9일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다시 대기가 안정된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곳에 따라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지만 이번처럼 최악의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한번 미세먼지를 씻어낼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국민 불만과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비상저감 조치, 인공 강우 실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비상조치 발령 일수가 늘어날수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동실험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대륙에서 하는 인공강우와는 달리 서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이 인공강우를 내리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인 거 아닌가. 한중 조기경보 체계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2, 3일 전 조기경보를 내릴 수 있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처럼 비상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될 경우 그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 조치가 강화됩니다. 3일 연속 발령될 경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신에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날림 먼지가 많은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현재 5등급 차량에 국한되어 있는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량 부재 자율 시행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가동을 80%로 제한하는 석탄 발전소를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 발전소 2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가운데 인공 강우의 경우 지난 1월 첫 실험이 실패한 데다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대책입니다. 그 밖에 비상조치 발령 일수에 맞춰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 특단의 조치는 없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한편 스모그와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올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미달하는 지방정부는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연일 파랗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인대가 개막한 지난 5일 이후 연 사흘째입니다. 전인대에 맞춰 베이징 부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데다 공기의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然后有这种天气，就是让人心情觉得很好，而且现在天也暖和了，就是很想出来溜达溜达。 스모그와의 전쟁을 벌인 결과 최근 5년간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43%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공기 질은 1년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경기 둔화로 중국 정부가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금지한 탓이 큽니다. 특히 지방이 더 심각합니다. 북부 39개 도시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준 곳은 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번 겨울에 정부가 설정한 대기질 기준을 못 지킨 도시에 대해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 이상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는 처벌하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앞으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보건당국이 여성에게 많은 질병들을 소개했습니다. 갑상선 관련 질병은 남성보다 여성이 최대 5배 많았고 철이나 비타민 D 부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몸이 자주 붓고 피로감이 심해서 병원을 찾은 여성입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의심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 기관인데 이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게 분비되면 체온 유지나 신체 대사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런 갑상선 질환과 암으로 지난해 진료를 받은 환자를 살펴봤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2.5배에서 5.3배 더 많았습니다. 특히 암은 남성의 4배 이상 됐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5.3배, 항진증은 2.5배 더 많았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줘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면역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이 여자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영양 결핍에 의한 질병도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철이나 엽산 결핍에 의한 빈혈이 대표적인데 철 결핍성 빈혈은 남성의 4배나 됐습니다. 뼈 건강과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D와 비타민 A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생리나 임신 등으로 필요량이 증가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자궁 관련 질병 환자 수 증가폭이 컸고 5, 60대 여성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산후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의 15%는 잠복결핵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복결핵이 확인된 뒤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 결핵 발생 위험이 7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실시한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33.5%, 교정시설 재소자의 33.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7.5%가 결핵균에 감염돼 잠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치료를 시작한 사람은 32%에 불과했고 치료를 시작한 사람 가운데 23%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서비스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또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 안전 대응 투자도 강화합니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의 근간인 차세대 이동통신 5G. 정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애초 이달 말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해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말기가 거의 다 준비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품질의 최종적인 그 부분을 점검해서 완벽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G 관련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신서비스 창출에도 나섭니다. 한국판 인공지능 의사 닥터 앤서 시범 서비스를 오는 12월 선보이고 환자 이송과 처치 시간을 단축하는 AI 응급의료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올해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 정부 R&D 예산과 관련해선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2,900억 원 증가한 1조 7,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난 안전에 대응하는 1조 원, 미세먼지 저감에 1,12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학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범부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저장 기술 개발에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초학제, 융합연구 등 교육과정을 도입해 과학기술 핵심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미국 인텔에 다시 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IC인사이트 자료를 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4,689억 달러, 우리 돈 53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텔은 1% 늘어난 706억 달러의 매출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3년 만에 반도체 1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실적 신기록 행진으로 인텔을 제쳤던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19.7% 급감한 실적으로 2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난처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텐데요. 이처럼 깨지거나 손상된 액정을 자기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디스플레이 소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전자기기의 화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광 소재입니다. 전극을 연결해 전기를 흘려주자 밝은 빛을 냅니다. 전압을 점점 높여주자 더욱 밝은 빛을 내다가 이내 소자가 손상돼 군데군데 검게 변합니다. 하지만 전원을 끄고 잠시 기다리자 검은 점이 없어지고 본래의 발광 성질도 그대로 회복합니다. 누설 전류가 생겨서 디스플레이가 데미지를 입었는데요. 그 손상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약 1분 정도의 자가치유 시간을 통해서 원래 이제 성능을 100% 회복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가치유 발광 소재입니다. 점성과 탄성이 높은 이 소재는 칼로 반을 자르거나 양쪽으로 당겨 완전히 분리해도 약 3분 만에 복구가 시작됩니다. 30분 정도가 지나면 흔적도 없이 붙고 원래 발광 성질도 완벽하게 회복합니다. 연구진은 이 소재를 이용해 웨어러블 장비에 사용될 디스플레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야 되고 사람 몸이 엄청나게 많은 기계적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계적 운동 하에서 설령 어떤 디스플레이가 어떤 페일러가 나더라도 손쉽게 또 복구가 되고. 그러나 이 자가치유 발광 소재는 일반 발광 소재보다 에너지를 10배나 소비하는 게 단점입니다. 연구진은 소재의 효율을 높여 상용화하면 접는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기기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며칠 전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탓인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최근 산업이나 교통, 주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환경을 살리는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것인지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 시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